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뉴스를 오늘 아침에 신문을 쫙 열람하니까 이게 뭐 정치면이든지 무슨 면이든지 톱으로 다른 곳은 하나도 없고 색한된 뉴스로 다룬 곳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뭔가 하면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하고 의견 표명을 한 게 어제 나왔어요. 맞아요. 전원회의에서. 네. 국가인권위 하면 최근에는 그 이제 뭐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그 별명을 가졌습니까? 그 예, 부산에 예, 있는 변호사인데 예. 내가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인권위원 예, 김용원. 예, 김용원이. 예. 그 김용원이가 연수원 식구인데 예. 그 친구가 참 그 이게 가령 말을 둘러서 못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인권위에서 온갖 소리를 내가고 그때마다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친구와 그 뭐 주변의 비상임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안을 했고 그것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좀 이거는 빼달라 저거는 빼달라 이래서 다른 비상임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이제 빼고 했는데 그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 권고를 한 것도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이러지 마라. 빨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수정 빨리 그부터 해라 순서대로. 해라. 순서대로 해라. 순서를 제발로 그리고 잡아라. 두 번째 예. 이게 어제 그 인권위 결의사항은 밤이 8시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 천재연이라는 공보관이 네. 솔직히 말해서 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제에 늦게 네.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어제 온갖 말들을 또 다 했어요. 또 그렇더라고요. 그 예. 사람은 보니까 무슨 말까지 어제 했는가 헌법재판관이 하면 해야 될 말을 본인이 다 하고 예. 있어. 아니 201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2020년에. 저 2020년에 예, 개정이 됐어요. 예. 2020년 개정이 됐네요. 네, 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2020년 개정이 돼가지고 예. 가령 피고인이나 그 변호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그 증거로 못 써요. 피의자 못 쓰게 돼 있죠. 신문조서를 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조서 예. 그걸 우리 피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 피신을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다 불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장 즐겨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재명이가 그래서 증인을 대장로 같으면 네. 뭐 100몇십 명인가 부르잖아요. 지금 예. 검찰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증을 하려면.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천재연 공보관이 예.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증거를 하는데 쓸 수 있다. 내가 왜 착각했는가 하면 2017년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에서도 예를 그랬다. 그랬었다. 예. 맞아. 그 얘기 그래서 그 예를 우리도 그대로 그것도 하나의 판례처럼 돼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예. 형사소송법 2020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그건 인권을 더 강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권을 네. 더 강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강압에 혹은 압박에 혹은 협박에 예스한 진술 그게 허위 진술일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난 그 검사가 눈을 부야리 갖고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이래도 검찰 이 사인을 한 검사가 도장을 찍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란 그거 안 말이에요. 되죠. 예. 법정에서의 증언 공판 중심주의로서 법정에서의 증언이 더 앞서는데 그렇죠. 갑자기 천재연이라는 공보관이 아마 그분도 판사 출신일 거예요. 네. 아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증거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천재현 그 공보관이라는 사람의 말을 제가 들어본 느낌은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보다 저 구름 위에 있는 기관이다. 글쎄, 내 그러니까 말이 예.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시비 붙지 마라. 예. 뭐 이런 얘기를 그 논리도 잘 안다는 말로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가 예. 그 헌법재판소에 그 권고를 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의견 표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 권고도 아니고 의견 표명을 한 거예요. 네. 너 틀렸다. 의견 표명을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형사소송법 원칙을 지켜라. 이 정급법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야, 그래서 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인권위가 진짜 인권이다구나. 문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네. 우리 국민들 각 개인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거기가 최후의 보루란 말이에요. 네. 그런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거꾸로 지금 한 발 더 나간 인권을 뒤로 후퇴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자 지금 일반 형사법 중에서 그 사소한 절도범
강간범, 폭력범 이런 범인들 이런 잡범들도 네. 인정을 받고 있는 인권을 일국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대통령은 방어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예. 아니 참 인권- 국가인권위에서 예. 헌법재판소에 공고를 하기를 예. 대통령의 인권을 지켜줘라. 이거 뭐하는 짓이냐.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좌파 언론에서는 오늘 그거를 또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 인권위원회에 내란 세력들이 지금 끝까지 또 준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까 모두의 권성동의 그 발언 예. 연설을 예. 그리고 제목을 우리 이렇게 붙여야 돼요. 누가 내란 세력인가? 아. 누가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있나?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문자 그대로 이재명은 무소불위입니다. 어제 이재명의 그 대표 연설을 보니까 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본은 16일 만에 좌회전을 다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맞아요. 얘기하는데 야 어제 완전히 의사당에서 아주 여유 넘치게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막 고함 소리가 나오고 이러니까 누구누구 의원 그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이름 직접 이렇게 부르는, 훈계를 하는 듯한 그러면서 제스처도 취하고 자 이제 가만히 있어요. 빨리 끝내요. 조용히 있어야 돼. 빨리 끝낼 수 있잖아. 내가 참 보면서 마치 예.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다가 예. 저 6학년 일반 좀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 느낌을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그만큼 엄청나게 초조합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지금 26일 날 사실은 결심을 하겠다고 됐잖아요. 네. 그래서 3월 12일이 뭐 선고일 수가 있다 아니면 3월 19일일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 100만 원 이하로 바뀌거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0%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럼요. 아 근데 이재명은 과거에 화려하게 대법원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서 파기환송 당한 적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 아니 뭐 이렇게 가정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나는 그렇지. 제일 처음에 권순일 스캔들 반드시 처리할 겁니다. 권순일 잡아다가 예. 조쳐야 된다. 아니 권순일과 예. 김만배 안에 예. 무슨 커넥션이 있었느냐? 커넥션이 없고는 그래야 안 돼요. 왜 근데 그거는 한참 그걸- 가지고 내려다가 왜 흐지부지 그걸 된 거예요? 검찰이 예. 재판 연구관들의 예. 리포트 예. 보고서를 압수를 하려고 예. 압수수색 신청을 하니까 예. 압수수색을 청구를 하니까 너 계속 잘리는 계속 막히는 거예요. 판사가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대법원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다 판사는 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예. 이게 만약에 김만배와 권순일이 커넥션이 드러난다면 네. 우리나라 건국 이후 최대 스캔들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양심의 그 최후 보루를 하고 내가 오늘 보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 보루인 대부분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명수 시대 와서 많이 무너져 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권순일이 한번 이제 파헤쳐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고구마 줄기가 돼가지고 그때 어떤 발견들이 있었는지가 또 줄줄 나올 가능성이 예,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예, 그때 50억 클럽은 그냥 50억 클럽이 아닙니다. 정관 여부를 받는 뒷배 클럽이란 말이에요. 뒷배 클럽. 이 뒷배 뒷배. 클럽. 거기는 뒷배. 자도 없고 뒷배를 부도 봐준다. 없어요. 오로지 검찰- 돈만 있을 뿐이야. 예, 내가 특정한 이름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 다 세상에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뭐 김수남이라는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가 막혀. 예. 검찰총장, 대법관, 특검까지 박영수 예. 특검까지 뭐 그런데 언론사 회장. 대장동에 큰 돈의 흐름이 딱 하면 이 건설한 이익이 있잖아요. 네. 예, 민관 합동 개발이다 이래서 원래 매수하기로 한 가격보다 더 값싸게 이 관이 하는 거다 이래서 더 값싸게 사들여 갖고 네. 팔기는 이거 민간이 하는 거다 이래서 더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건설 이익이 거의 8천억이다 9천억이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됐죠. 거기다 분양할 때 분양자의 떨어지는 분양이 예. 그 이기승이라는 자가 분양을 했는데 이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박영수의 인척이에요. 아 맞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 박영수 사람이에요. 인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구마 줄기들을 아직 제대로 지금 캐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돈이 어느 제수지에 가서 묻혀 있느냐 이걸 확인을 하면 이 대장동 게이트에 가장 큰 검은 세력이 누구 있는지를 쉽게 밝혀낼 수 있겠죠. 그걸 안 밝힌단 말이에요. 못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게 사법 거래한 게이트 이것도 드러날 것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대부분 보면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후보자 시절인가요?
이런 복잡해 보이는 사건도 결국은 돈을 찾아가 보면은 그러죠. 고구마 줄기가 선연하게 드러난다. 그런 말. 좋은 재수씨만 찾으면 딱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고구마 어느 고랑에 돈이 묻혀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걸 안 한 데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그 과만 지르고 화만 잘 냈다 뿐이지 여린 구석이 있어요. 자기를 키우신 사람이 그래도 문재인인데 어제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내가 후회하는 것이 윤석열이처럼 키운 거다. 내 저 정부 만든 게 두고도 후회된다. 네. 근데 조국이한테는 너무 미안하다. 이 그렇지.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한없이 미안하다고 예. 그랬어요. 한없이 미안하다. 옛날에는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 하다가 그런데 네.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는 윤석열에게 너무 고맙다. 딴 놈 같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배신해야 해서 내 목을 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금 이번에 1심에서 다 무죄를 왕창 받았다고 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판사가 누구 비서실장 출신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내가. 네. 그런데 우리 사법부에서는 누구 출신이다 뭐 누구 뭐다 어디하고 인연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도대체가.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망하면 내가 그 자주 내가 외부 강연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망하면 왜 망하느냐. 권력 때문에 망하는데 그거 다 정관 여부다. 우리가 어떤 판결이 나와서 자기한테 불만족스러우면은 고향 찾아보지 고등학교 찾아보지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 법이냐 인권법이냐 찾아보지. 아니 세상에 그 뭡니까 이 판검사와 친한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서초동을 팽팽팽 또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자기 아들이 터지면은 어디에 무슨 죄를 지어서 구속이 돼도 좀 억울하다. 예. 그러면 그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가 그 누구냐? 판검사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온 변호사가 누구냐 이거 찾으러 그 다니잖아요. 찾아고 온갖 데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나한테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자, 우리 얘기를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본론이 하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격가지로 파고 들어가는 아니, 어쨌든 수업이 재밌기는 재밌는데 아까 내 말한 것보다 매듭은 좀 예, 지읍시다. 매듭은 좀 짚고. 이거 헌법재판소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예.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의견 표명을 할 정도로 아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우리가 이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눈에 두드러져 보이니까. 네. 그리고 우리 법조계에 정말 극소수밖에 되지 않는 이념스컬 우리법 연구회, 뭐 국제인권법위원회, 그 연구회 이 출신들이 왜 그렇게 전부 다 감투를 쓰고 있느냐, 다 모자를 하나씩 다 쓰고 네.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전체 이 판사들 중에서 네. 두 출신들이 10%그 정도에 불과한데 이게 요직을 보면은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은요. 예. 결국은 내가 최근에 그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의문점이 7개가 있다 이랬는데 사실 7개 요사이는 9개 좀 늘었어요. 한 2개가 또 늘었어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배우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거고 예. 누군가가 있다. 예. 누군가가 그렇다면은 자 그 뒤에 또 조준자가 아니 있다. 전 변호사님 잠깐만 제가 말을 좀 끊어드려야 예, 될 것 예. 같아. 하면 계속 또 그 길로 가시니까 지금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란의 주범격인 그 배후가 누구냐? 공수처장 뒤 진짜 그다음에 내란제 말이에요. 예, 경찰의 국수본 그 뒤에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고등법원의 그 박세현 그 특수본 뒤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저희 시청자들께서 그런 질문 가질 거예요. 어제 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뭐 변론 제기를 하는데 50분 만에 종료 추가 증인 신청 기각 그리고 2번으로 끝. 아니 재개변론 한다고 해서 저는 한 서너 번 할 줄 알았거든요. 딱 1회 50분 끝. 이게 지금 뭐 특강 50분 수업하는 거예요. 끝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내가 안 그래도 네. 이 마은영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총 전체를 관장하는 컨덕터가 있지 않느냐. 예. 지휘자가. 예. 우리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바이올린 파트 다 이러다가 이쪽에 예. 쫙 이러고 하는 예. 지휘자가 있는 그렇죠. 게 아니냐. 공수처 보고 이러다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단 이쪽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보고 예, 이러가고.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크게 이 법을 어긴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때예요.
이 197명이 표결을 해서 이거 당연히 부결돼 때려야 되는데 표결 불성립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표결 불성립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전에 의원들 지낸 분들 네. 내가 가까이 그 내가 참 모시는 분들에게도 예, 전화를 해서 예, 물어봤어요. 그게 표결 불성립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부결된 거야. 부결됐으면 같은 회계에서는 탄핵 수찬을 또 못 내잖아요. 네. 그런데 냈단 말이에요. 그건 불성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내는 예. 어떤 근거를 하나 마련해 놓은 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그 우은식이가 뭐 물론 법학도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법을 만드는 이게 국회가 뭡니까 로우메이커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래 우원식 국회의원을 의장은 로우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여러 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 권한대행 예, 탄핵 권한쟁의 정적도 심판한 거, 예, 예, 그거 권한쟁의 심판한 거. 예, 의결 기관인 국회인데 예. 지금 그게 지금 그 문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의결 기관인 국회에서 우은식이 지 마음대로 도장 찍어갖고 그냥 청구인은 국회고 예. 대표자 예. 우은식이 이래서 낸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게. 국회 이게 청구인란에 적혀 있는 6글자입니다. 근데 의결 기관인데 예. 의결을 해야죠. 음. 그러니까 또 헌법재판관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야 옛날에 누구 말이야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러면서 소송 냈을 때는 대부분 판결까지 다 받았는데 네. 그때는 국회의장이 도장 찍어서 했다 소송 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준비된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건 권리 침해고 이것은 권한의 침해다. 권한이지. 내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 권리 침해와 권한의 침해 이 차이는 있는데 국회의장은 탄핵하는 방법 없습니까? 국회의원만 탄핵을 못하도록 되겠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지금.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는 어마어마한 신상 불가침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국회 해상권을 대통령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에 개헌하면 그거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그 아우성이 지금 예. 우리 애청자들께 많아요. 국회 해상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들을 국회 해상권 많이 하는데 부활해야 된다. 사실은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죠? 국회를 없애버리면 돼요. 국회 없애버리고 네. 그냥 네. 이 철권을 행사하는 독재자. 아니 그런데 국회를 없애지 않더라도 저는 두 가지만 없애면 된다고 봅니다.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 이것만 없애면 될 것 같아요. 면책 특권을 완전히 없애면요, 그건 좀 위험한 부분이 그건 있습니다. 좀 위험한 부분이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은 이제 없을 때가 됐죠. 불체포 특권을 왜 놔둡니까? 이 서구에도 불체포 특권을 둔 나라는 오히려 이제 소수가 되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그 비교헌법을 옛날 대학원 때 잠깐 하긴 했는데 네. 지금은 내가 그 책을 안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책을 못 봤지만 이게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두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문민국에는 아주 드물어요. 실제 미국 같은 데서나 영국 같은 데서 의원들이 어떤 뇌물 받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체포되잖아요. 예. 체포돼서 손을 끄고 차잖아요. 네. 예. 심지어 시위할 때 선을 너무 때려갖고 수갑을 찬 정치인이 국회의원들 그것도 바로 예. 앞으로 엎어쳐놓고 손 예, 뒤로 예, 해가지고 예, 케이블 타이로 딱 묶어버리잖아요. 예, 수갑을 찬 경우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말은 물론 그건 뭐 현행범이니까 그럴 수 있다 네.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예. 가령 불법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맨 앞에 앉아 있다. 그 사람들 경찰관이 가서 엎어치게 하고 뒤에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아마 그러면은 막 국회가 뒤집어지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국회의원이라서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건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네. 얼마나 많은 이 대중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체포 특권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예.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는 말은 같은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네. 이건 구속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거. 할 말이 없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유창훈 판사입니까? 네. 심지어 위정교사의 경우에는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 네. 하지만 야당의 대표로서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 유창훈은 그 위증교사가 충분히 소명되어 있어서 유죄의 심증을 거의 99% 얘기하는 척했는데 그 나중에 무죄 받았잖아요. 다른 재판관한테. 그것도 김동연 부장판사는 네.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위정을 한 사람은 김진성이는 그대로 벌금 500만 원 네. 유죄. 네.
그리고 그걸 전화를 4번이나 걸어서 교사를 했다는 예. 이재명은 글쎄 위정을 하라는 고의는 없어 보인다. 이래서 무죄. 이거 뭐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자,